새벽 5시 반.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천장을 잠시 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오래 살아 익숙한 공간이었고 불을 켜는 순서도 늘 같았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물 한 컵을 마셨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 입을 옷은 어젯밤에 미리 꺼내뒀습니다. 편한 바지에 두툼한 스웨터. 외출복이라기엔 수수했지만 아이를 돌보기엔 이게 나았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자신의 얼굴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여벌 옷 한 벌, 작은 수건 2장, 지안이가 좋아하는 과자 한 봉지. 외투를 입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3층 건물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무릎이 조금 시큰거렸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길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신문 배달하는 오토바이 소리만 멀리서 들렸습니다. 정류장에는 할머니 혼자였습니다.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할머니는 교통카드를 찍고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금씩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버스는 한참을 달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타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학생들. 할머니는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익숙한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벨을 눌렀습니다. 아침 7시. 할머니는 진훈의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32평 아파트였습니다. 10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안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안이 목소리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수진이 지안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수진의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많이 보챘어? 아침마다 그래요. 정말 미치겠어요. 수진은 한숨을 쉬며 지안이를 할머니 품으로 넘겼습니다. 지안이는 눈물 범벅인 얼굴로 할머니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작은 손이 꽉 쥐어졌습니다. 괜찮아. 할머니 왔어. 할머니는 아이를 안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아이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지안이의 울음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훌쩍이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등을 두드렸습니다. 우리 지안이 배고팠구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수지는 부엌 쪽에서 서둘러 준비를 했습니다. 화장품을 바르고 머리를 묶었습니다. 가방을 챙기며 할머니 쪽을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요. 회의가 있어서요. 그래. 걱정 말고 다녀와. 냉장고에 반찬 있고요. 지안이 기저귀는 알아. 다 알아. 어서 가. 수지는 미안한 듯 웃으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지안이를 한번 보려다 다시 울까봐 손을 걷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갔습니다. 지안아, 엄마 다녀올게. 할머니랑 잘 놀아. 지안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품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지안이를 소파에 앉히고 눈물 자국을 수건으로 닦았습니다. 우리 예쁜 지안이. 이제 그만 울자. 할머니가 밥 해줄게.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계란, 김치, 밥. 할머니는 계란을 꺼내 후라이를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지안이는 소파에 앉아 할머니를 지켜봤습니다. 아직 훌쩍이고 있었지만 울음은 멈췄습니다. 계란 후라이가 익어갔습니다. 할머니는 불을 끄고 접시에 담았습니다. 식탁으로 가져와서 지안이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자, 먹자.
할머니가 해준 거야. 지안이는 작은 손으로 숟가락을 쥐었습니다. 밥을 한 입 떴습니다. 할머니는 옆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아이가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작게 웃었습니다. 오전 11시, 할머니는 지안이를 데리고 놀이터로 나왔습니다. 아이는 할머니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작은 손이 할머니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미끄럼틀을 타는 아이, 그네를 타는 아이. 지안이는 미끄럼틀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할머니에게 손을 흔들며 자랑하듯 미끄럼틀을 탔습니다. 그래. 조심해. 할머니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지안이를 지켜봤습니다. 아이가 미끄럼틀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 모습, 옆 벤치에는 젊은 엄마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요즘 애 키우기 진짜 힘들어. 어린이집도 대기고. 맞아. 우리도 1년 넘게 기다렸어. 근데 언니는 요즘 어때? 출산 휴가 끝나고 복직했잖아. 친정엄마가 봐주셔서 다행이야. 안 그러면 진짜 못 다녔을 거야. 할머니는 그들을 힐끗 보았습니다. 잠시 후 지안이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앞에서 물을 달라는 듯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할머니는 가방에서 물통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어 지안이에게 건넸습니다. 아이는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천천히 마셔. 급하게 마시면 체해. 지안이는 물을 다 마시고 다시 뛰어갔습니다. 할머니는 물통 뚜껑을 닫으며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하늘을 보았습니다. 오후 2시, 할머니는 지안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피곤한 듯 하품을 했습니다. 졸리지? 낮잠 자자. 지안이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안이는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아서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 온 지 얼마나 됐을까?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습니다. 그게 사나흘이 되고 이제는 거의 매일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지안이가 있었으니까. 아이의 웃음소리, 아이가 할머니를 보며 반기는 모습, 그게 좋았습니다. 저녁 7시, 할머니는 지안이와 저녁을 먹였습니다. 아이는 밥을 먹으며 엄마를 찾는 듯 했습니다. 엄마, 조금 늦게 와. 우리 먼저 먹자. 8시, 할머니는 지안이를 씻기고 잠옷을 입혔습니다. 아이는 졸린 눈으로 하품을 했습니다. 자자. 할머니가 채워줄게. 지안이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안이는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9시가 가까워졌을 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정말 죄송해요. 수진은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괜찮아. 수고했어. 지안이는요? 씻기고 재웠어. 밥도 먹였고.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회의가 길어져서. 됐어. 피곤하지?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파에 앉아 신발을 벗었습니다. 어머니는 식사하셨어요? 응. 지안이랑 먹었어.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할머니는 대답 대신 작게 웃었습니다. 밤 10시, 할머니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지안이 방으로 가서 자는 아이 이마를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수진이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 시간에
그냥 주무시고 가세요. 아니야. 집에 가야지. 버스 있어요? 막차 있어. 괜찮아. 조심히 들어가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밤 11시. 할머니는 막차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안에는 사람이 몇 명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 할머니는 자신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밤에 돌아오는 일상. 이 집은 이제 잠만 자는 곳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진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을 달려 아침 7시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수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안색이 안 좋은데. 어디 아파? 괜찮아요. 지안이는 안에서 자고 있어요. 할머니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평소보다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몸이 안 좋아 보이는데. 출근 괜찮겠어? 가봐야죠. 회의가 있어서. 수지는 일어서려다 다시 앉았습니다. 어지러운 듯 했습니다. 천천히 해. 급하게 움직이면 안 돼.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라왔습니다.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계속 창백했습니다. 아침마다 화장실에 오래 있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지안이를 돌보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수진이 거실에서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할머니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둘째 생겼어요. 할머니는 손을 멈췄습니다. 수진을 보았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얼굴은 밝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요. 입덧도 심하고 어지럽고 그럼 좀 쉬어야지. 그래도 출근은 해야 하는데 지안이를 수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오면 되지. 어머니, 그게 친정엄마한테 부탁하려고 했는데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친정엄마가 허리가 안 좋으셔서 병원 다니시는데 못 오신대요. 그래. 어쩔 수 없지. 원래 둘째 때는 친정엄마가 도와주시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수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제가 너무 죄송해요. 어머니한테 또 부탁드려야 할 것 같아서. 뭐가 미안해. 당연한 건데. 할머니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몸 추스르는 게 먼저야. 내가 지안이 볼게. 어머니, 감사합니다. 수진은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할머니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매일 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버스를 타고 아침 7시면 진훈의 집 앞에 섰습니다. 수진은 입덧이 심했습니다. 할머니는 지안이를 깨우고 밥을 먹이고 준비시켰습니다. 수진은 어지러워하면서도 출근했습니다. 할머니는 현관까지 따라가서 걱정스럽게 보았습니다. 조심해서 가. 무리하지 말고. 네, 어머니, 지안이 부탁드려요. 할머니와 지안이만 남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매일 아침 힘들어했지만 출근했습니다. 할머니는 지안이를 돌보고
놀이터에 데리고 나갔습니다. 낮 시간, 할머니는 지안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밥을 먹이고 낮잠을 재우고 다시 놀아줬습니다. 저녁이면 수진이 돌아왔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으면 일어서기 힘들어했습니다. 할머니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담백한 죽을 끓였습니다. 수진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먹어야지. 어머니, 감사해요. 수진은 억지로 한 숟갈 떴습니다. 입덧 때문에 먹기 힘들어했지만 죽은 그래도 넘어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자신의 집에서 자는 시간보다 진훈의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매일 새벽에 나가서 밤에 돌아오는 일상. 버스로 1시간씩 오가는 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뻐근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짐을 챙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할까요? 할머니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진우와 수진이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 매일 오가시는 거 너무 힘드시잖아요. 괜찮아. 아니에요. 버스로 1시간씩 하루에 2번이나. 어머니 연세에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요즘 무릎이 더 아팠습니다. 어머니, 그냥 며칠씩 계시다 가시는 게 어떠세요? 그게 낫죠. 매일 오가시는 것보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버스로 1시간 거리를 매일 오가는 건 확실히 힘들었습니다. 그럴까? 큰 방 쓰시면 돼요. 넓고 좋잖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큰 방. 너희가 쓰는 거 아니니? 저희는 작은 방 써도 돼요. 어머니가 편하게 쓰세요. 어머니가 애들 다 봐주시는데 당연한 거죠.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큰 방을 자신이 쓴다는 게 미안했습니다. 미안하구나. 내가 뭐가 미안해요. 어머니 덕분에 우리가 사는 거죠. 정말이에요, 어머니. 어머니 안 계시면 저희 어떻게 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며칠만 있다가 갈게. 며칠이 아니라 편하게 계세요. 수진이가 몸 추스를 때까지라도요. 그 다음 주말 할머니는 자신의 집에서 짐을 가져왔습니다. 이불, 옷가지, 세면도구. 진우가 차로 데려다 줬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집 문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온 집이었습니다.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 살던 집이었습니다. 남편과 살던 집, 진우를 키우던 집, 짐을 꾸렸습니다. 옷장을 열고 옷을 꺼냈습니다. 큰 가방 2개에 담았습니다. 진우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것만 가져가세요? 더 필요한 거 없어요? 이 정도면 돼. 어차피 잠깐만 있다 다시 올 거니까. 편하게 계시면 되죠, 뭐. 할머니는 집을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남편 사진이 거실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진훈의 집. 할머니는 큰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넓은 방이었습니다. 큰 침대, 옷장, 화장대. 햇빛도 잘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짐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며칠만 있다 가면 됐습니다. 수진이 몸 추스르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됐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큰 방에서 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의 집 침대가 생각났습니다. 며칠만 있다 가면 됐습니다. 할머니가 진훈의 집에 머문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입덧은 나아졌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큰 방에 있었습니다. 며칠만이라던 말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아무도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지안이를 깨우고 밥을 먹이고 놀이터에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녁엔 진우와 수진이 돌아올 때까지 지안이를 돌봤습니다. 어느 날 밤
진우와 수진의 방. 할머니는 큰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진우와 수진은 작은 방 침대에 누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요즘 돈이 너무 많이 나가. 왜? 뭐가 많이 나가는데? 생활비, 애 기저귀, 분유. 둘째 나오면 더 들 거고. 그렇긴 하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근데 내가 회사에서 들은 게 있는데 뭔데? 카페 프랜차이즈 사업 요즘 대박이래. 부장님 친구가 3년 만에 몇 억 벌었대. 진짜. 그게 뭔데? 스페셜티 커피 프랜차이즈. 요즘 잘 나가는 거. 초기 투자만 하면 본사에서 다 해준대. 얼마나 들어? 매장 하나에 2억 정도. 3개 정도 하면 안정적으로 돌아간대. 6억? 수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응. 근데 잘 되면 1년 안에 본전 뽑고 그 다음부터는 순수익이래. 근데 우리한테 그런 돈 어디 있어? 진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집. 응? 어머니 집. 어차피 혼자 사시는데 비어 있잖아.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억은 될 거야. 강북인데다 역 가깝고. 근데 어머니 집인데 어머니 여기 계시잖아. 어차피 그 집 안 가시는데 뭐 하러 갖고 계셔. 수진은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당연하지. 근데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야. 우리 잘 되라고. 그럴까? 어머니 돈도 그냥 놔두는 것보다 우리가 불려드리면 좋잖아. 진우는 말을 이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 거 아니야? 지금 쓰나 나중에 쓰나 똑같은 건데. 그렇긴 하네. 사업 잘 되면 어머니한테도 더 잘해드릴 수 있고 어머니도 좋으실 거야.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언제 말씀드릴 거야? 조만간. 타이밍 봐서. 며칠 후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진우, 수진 할머니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안이는 이미 먹고 방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응? 카페 사업 얘기 들어보셨어요? 카페. 네. 요즘 스페셜티 커피 프랜차이즈가 잘 된대요. 제 회사 사람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할머니는 밥을 먹으며 들었습니다. 진우 씨가 알아보니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안정적이고 근데 초기 투자가 좀 필요해서요. 할머니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진우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어머니 집 말인데요. 내 집. 네. 어머니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그 집은 비어 있고 어차피 어머니 여기서 저희랑 같이 사실 거니까 그 집은 팔아서 사업 투자하면 어떨까 해서요. 어머니한테도 좋을 것 같아서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집, 남편과 살던 집, 진우를 키우던 집, 내 집을 팔자고? 어머니, 어차피 안 가시잖아요. 비어 있는 집 관리하는 것도 힘드시고 저희랑 같이 계시면 외롭지도 않으시고 애들도 볼 수 있고 좋잖아요. 집 팔아서 사업하면 나중에 어머니한테 더 잘해드릴 수 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애들이 뭐라고 해도 집은 팔지 마. 그게 당신 버팀목이야. 집이 있어야 당신이 설 자리가 있어. 하지만 진우는 할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업을 한다는데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사업이 잘 될까? 당연하죠. 요즘 대세잖아요. 제 회사 사람들도 다 성공했어요. 어머니, 저희 잘 되면 어머니한테도 효도 많이 할게요.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잘 된다면 정말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할게요. 진우와 수지는 기뻐했습니다. 할머니는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큰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집은 팔지 마. 그게 당신 버팀목이야.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우가 사업이 성공할 거라고 아들을 믿었습니다. 2달 후, 할머니의 집이 팔렸습니다.
3억?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그 집에 갔습니다. 가구도 짐도 다 치웠습니다. 거실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남편과 차를 마시던 자리, 진우가 뛰어놀던 자리, 오래된 기억들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어머니, 가실까요? 새 주인이 곧 온대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살던 집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진우네 집에서 살면 되니까. 손주들도 볼 수 있고. 괜찮을 거라고.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수진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준우였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날 집안은 바빠졌습니다. 신생아 울음소리, 수진의 피곤한 얼굴, 진우의 분주한 발걸음. 할머니는 지안이를 돌보며 준우도 함께 봤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밤 11시, 진우와 수진의 작은 방. 둘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준우가 옆에 있는 아기 침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좁았습니다. 여보, 응? 수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방이 너무 좁은 것 같아. 그렇긴 하네. 아기 침대 놓으니까. 낮에도 수유하려면 공간이 필요한데 여기선 돌아다니기도 힘들어.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블 침대, 아기 침대, 옷장. 그것만으로도 꽉 찼습니다. 그래. 근데 어쩌겠어. 방이 3개밖에 없는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보, 그게 내가 생각한 게 있는데 응? 큰 방을 어머니가 지금 쓰시잖아. 진우는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혼자시니까 작은 방도 괜찮지 않을까? 우리는 준우랑 같이 있어야 하니까 큰 방이 필요하고.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한테 어떻게 말씀드려? 당신이 말씀드려야지. 내가 어떻게 말해. 어머니가 서운해하시지 않을까? 근데 어쩌겠어. 우리도 아기 키워야 하는데. 진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좀 생각해보자. 빨리 정해야 해. 이렇게는 못 살아. 진짜 좁아. 준우가 칭얼거렸습니다. 수진이 일어나 안아 올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진우는 고민했습니다. 출근길 버스 안에서, 회사 책상에 앉아서, 퇴근길에도 어머니를 작은 방으로 옮긴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방이 3개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 피곤한 얼굴로 준우를 안고 있었습니다. 지안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빨리 결정 좀 해줘. 나 정말 힘들어. 알았어. 그날 밤 진우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였습니다. 아기 침대도 필요 없었습니다. 작은 방도 충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다음 날 저녁, 진우는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할까요? 할머니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진우와 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는 망설였습니다. 수진이 진우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방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응? 진우는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준우가 태어나서 저희가 큰 방이 좀 필요해요. 아기 침대도 놓고 수유 공간도 만들어야 하고. 지금 저희 방이 너무 좁아서요. 할머니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죄송한데 작은 방으로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할머니는 멈췄습니다. 작은 방? 네. 어머니는 혼자시니까 작은 방도 충분하실 것 같아서요. 저희는 아기랑 같이 있어야 해서 정말 공간이 필요해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큰 방, 자신이 쓰던 방. 이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죠? 할머니는 진우를 보았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손주를 키우는 아들.
그래. 그래라. 정말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작은 방도 깨끗하고 괜찮아요. 금방 정리해 드릴게요. 이번 주말에 옮기시면 돼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말, 할머니는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 이불, 세면도구, 큰 방에서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진우가 짐을 날랐습니다. 어머니, 작은 방도 괜찮죠? 제가 청소 깨끗하게 했어요. 응. 작은 방, 큰 방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습니다. 작은 침대, 작은 옷장, 창문도 작았습니다. 할머니는 짐을 풀었습니다. 큰 방은 비워졌습니다. 진우와 수진이 들어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여기 아기 침대 놓고 저기 수유 의자 놓으면 되겠다. 그래, 넓어서 좋네. 이제야 좀 숨통이 트이겠다. 할머니는 작은 방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다른 아파트 벽만 보였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몸을 뒤척이면 벽에 부딪혔습니다. 옆방, 큰 방에서 준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달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저 방, 며칠 전까지 할머니 방이었습니다. 큰 방에서 작은 방으로 할머니는 조금씩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방에 익숙해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힘들었습니다. 좁았고 짐을 놓을 곳도 부족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 지안이와 준우를 돌봤습니다. 지안이 밥을 먹이고 준우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수지는 피곤해했습니다. 밤에 준우가 자주 깼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지안이 좀 봐주세요. 저 너무 피곤해서. 그래. 쉬어. 수지는 큰 방으로 들어가 잤습니다. 할머니는 지안이와 준우를 돌봤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의 일상은 더 바빠졌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지안이를 깨우고 밥을 먹이고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준우를 돌봤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이고 재웠습니다. 오후엔 지안이를 유치원에서 데려왔습니다. 준우를 안고 지안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저녁엔 지안이 저녁을 먹이고 준우를 돌보고 둘 다 재웠습니다. 진우와 수진이 돌아오면 할머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에서 혼자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할머니 친구였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오랜만이다. 오랜만이네. 한 달 넘게 연락 못했네. 요즘 어떻게 지내? 할머니는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다른 아파트 벽만 보였습니다. 그냥 잘 지내. 아들네 집에서 사는 거 어때? 편해? 할머니는 작은 방을 둘러봤습니다. 좁은 공간, 작은 침대, 작은 옷장, 응. 편해. 그래. 다행이다. 집도 넓고 좋다며. 응. 32평이야. 좋겠다. 너 방도 크고 좋지. 할머니는 침묵했습니다. 할머니의 방, 큰 방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 응. 좋아. 아들네가 잘해주나 봐. 다행이다.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잘해준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래. 잘해줘. 며느리도 괜찮고. 응. 착해. 손주들도 보고 좋겠다. 넌 정말 복 많은 거야. 할머니는 웃으려고 했습니다.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가 봐.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괜찮아?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애들 보느라 힘들지. 그래도 아들네가 잘해주니까 다행이네. 응.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방, 밀려난 자리, 친구에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 동정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불쌍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건강 챙기고. 나도 바빠서. 다음에 또 연락할게. 그래. 조심해. 아들네한테 잘 지내라고 해. 효자네, 효자. 효자. 그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럴게. 그럼 또 연락하자. 응.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할머니는 휴대폰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잘 지내, 편해, 잘해줘, 착해.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느 날 밤 진우와 수진의 방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방에서 준우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에 친정 가족들이랑 여행 가면 어떨까? 여행, 어디로? 베트남. 아빠가 가고 싶어 하셔. 엄마, 아빠, 오빠네 가족들. 괜찮은데. 근데 애들은 어떻게 하지? 어머니 있잖아. 며칠 정도는 괜찮아. 근데 돈은 괜찮아? 장인어른네까지 하면. 괜찮아. 어차피 어머니 돈 있잖아. 당신이 관리하는 거. 그렇긴 한데 사업하느냐, 얼마 없는데. 나중에 다시 넣어두면 되지. 어머니가 쓰시는 것도 아니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하지? 당신은 출장. 나는 친정엄마 간병. 따로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왜? 한날 동시에 말하면 이상하잖아. 며칠 간격 두고 따로 말하자. 그래. 그게 낫겠네. 며칠 후 진우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음 주에 부산 출장 가야 할 것 같아요. 출장. 며칠이나? 사나흘이요. 회사 일이라 어쩔 수 없어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이틀 후 수진이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친정엄마가 갑자기 많이 아프셔서요. 뭐가 아프신데? 허리요.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제가 가서 간병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많이 편찮으시나? 네, 며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애들 좀. 걱정 말고 어머니 잘 모셔드려라. 애들은 내가 볼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 다음 주 수진이 먼저 나갔습니다. 어머니, 다녀올게요. 애들 부탁드려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이틀 후 진우도 나갔습니다. 어머니, 저도 갈게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어서 가. 둘 다 나갔습니다. 할머니와 아이 둘만 남았습니다. 첫날 밤 준우가 밤새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준우를 안고 거실을 오갔습니다. 새벽 2시, 3시, 4시 아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안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 할머니는 지안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준우를 돌봤습니다. 밥을 짓고 기저귀를 갈고 빨래를 했습니다. 저녁에 지안이를 데려오고 저녁을 먹이고 준우를 재웠습니다. 셋째 날 할머니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준우가 밤마다 울었고 지안이도 보챘습니다. 넷째 날 오후 할머니는 부엌에서 밥을 짓다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준우가 울었습니다. 바로 일어나 준우를 돌봤습니다. 며칠 후 저녁 진우와 수진이 돌아왔습니다. 둘 다 얼굴이 그을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애들은요? 잘 있었어.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나 좀 쉴게. 방에 들어갈게. 네, 어머니. 푹 쉬세요. 할머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할머니는 작은 방에서 낮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자려다가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 베트남 정말 좋았어. 날씨도 좋고, 바다도 예쁘고, 할머니는 눈을 떴습니다. 베트남? 사위도 같이 가줘서 정말 좋았지. 우리 식구들끼리 다 같이 가니까 더 재밌었어. 할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문틈으로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호텔도 좋았고, 음식도 맛있었어. 아빠도 진짜 좋아하시던데. 오빠네 애들도 좋아했고,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베트남, 가족여행, 진우도 같이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간병도 아니었습니다. 다음에 또 가자. 정말 좋았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문틈에서 물러나서 침대에 앉았습니다. 베트남 가족여행 할머니만 빼고 친정 식구들과 진우도 함께 할머니에게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출장, 간병. 할머니는 며칠 동안 혼자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밤새 울음을 달래고 밥을 짓고 빨래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그들은 베트남에서 바다를 보고 호텔에서 쉬고 맛있는 것을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할머니는 평소처럼 밥을 먹었습니다. 여행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작은 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베트남, 거짓말, 혼자 손주 돌봄.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지안이가 5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지안이 생일 파티 하려고요. 그래? 좋아하겠다. 친정 식구들 오기로 했어요. 그래. 주말, 아침부터 집안이 바빠졌습니다. 수지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진우는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설거지, 음식 나르기, 청소. 어머니, 이거 좀 씻어주세요. 그래. 이 접시들도 닦아주시고요. 알았어. 할머니는 부엌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진의 친정 식구들이 왔습니다. 엄마, 아빠, 오빠, 올케, 조카들. 어서 오세요. 지안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왔어. 지안이가 뛰어갔습니다. 외할머니가 지안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모두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접시를 나르고 과일을 깎았습니다. 어머니, 음료수 좀 갖다 주세요. 그래. 할머니는 음료수를 거실로 날랐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지안이와 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할머니를 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부엌으로 갔고 케이크가 나왔습니다. 모두 거실에 모였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부엌 입구에 서서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지안이가 초를 불었습니다. 수진, 진우, 지안이, 준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오빠네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1장, 2장, 3장. 할머니는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선물을 뜯었고 지안이는 좋아했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접시를 닦고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어머니, 이거 좀 치워주세요. 그래. 저녁 6시 친정 식구들이 돌아갔고 거실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접시, 컵, 쓰레기. 할머니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진우와 수지는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 지안이도 좋아했고. 그러게. 내년 또 해야겠다. 할머니는 거실을 청소했습니다. 바닥을 쓸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팠습니다. 생일 파티, 가족 사진, 할머니는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할머니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지안이를 깨우고 밥을 먹이고 준우를 돌봤습니다.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래. 어제 피곤하셨죠? 괜찮아. 할머니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진우와 수지는 출근했습니다. 할머니와 아이들만 남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진우와 수진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평온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할머니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우와 수진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안이도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회사 사람들이랑 저녁 먹어야 해. 그래? 나도 오늘 야근이야. 할머니는 밥을 퍼고 있었습니다. 진우와 수지는 밥을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서서 지안이 밥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진우가 일어났습니다. 수진도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식탁에 앉지 못했습니다. 아직 지안이가 다 먹지 않았으니까.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할머니와 아이들만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아이들과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저녁이었습니다. 밤 9시, 진우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밥 먹었니? 네, 밖에서 먹었어요. 진우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거실에서 준우를 안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늦어서 죄송해요. 지안이는 잤고, 준우는 지금 재우는 중이야. 감사합니다. 제가 할게요. 수진이 준우를 받아 안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진우와 수진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우리 부모님 댁 가야 할 것 같아. 왜? 아빠 생신이거든. 오빠네도 온대. 아, 그래? 그럼 가야지. 주말, 진우와 수지는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당연히 할머니가 볼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할머니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괜찮은지, 힘들지 않은지. 어머니, 저녁쯤 올게요. 애들 부탁드려요. 그래. 할머니와 아이들만 남아서 지안이와 준우를 돌봤습니다. 밥을 먹이고 놀아주고 낮잠을 재웠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잠깐만 쉬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준우 울음소리에 깼습니다. 할머니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녁 6시였습니다. 지안이가 배고프다고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서둘러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밤 9시, 진우와 수진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둘 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손에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쇼핑백에서 옷을 꺼냈습니다. 새 옷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나한테 잘 어울리지? 예쁜데. 그거 입고 다음에 또 나가자. 할머니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진우와 수진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작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팠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 둘을 돌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힘든지 아픈지. 할머니는 천장을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있어도 없는 것처럼.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몸이 무거웠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진우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밥이 늦네요? 미안해. 시간 맞춰주세요. 저 출근해야 하는데.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밥상을 차렸습니다. 진우는 급하게 밥을 먹고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진우, 수진 할머니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국이 좀 짜요. 그래? 네. 소금 좀 덜 넣어주세요. 알았어.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청소도 좀. 요즘 먼지가 많은 것 같아요. 미안해. 아니에요. 그냥 신경 써주세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작은 방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 필요할 때만 있는 사람. 할머니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준우가 두 돌이 가까워졌습니다. 지안이는 7살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진우와 수진의 방에서 둘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애들 물건이 너무 많아. 그러게. 장난감이랑 옷, 책. 지안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학용품도 더 늘어날 거고, 준우 물건도 계속 많아지고, 작은 방을 찐방으로 쓰면 어떨까? 작은 방. 어머니가 쓰고 계시는데. 어머니는 짐이 별로 없으시잖아. 거실로 가시면 되지. 거실. 응. 소파 접이식으로 바꾸고. 어차피 어머니 혼자시니까 괜찮으실 거야. 그래도. 애들 물건 어디에 넣어? 방 하나가 필요한데. 그렇긴 하네.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면 어떨까? 그래. 이번 주말에 소파 사서 옮기자. 응. 며칠 후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생각한 게 있는데요. 뭔데? 애들 물건이 너무 많아져서 작은 방을 찐방으로 쓰려고요. 할머니는 밥을 먹던 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거실로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접이식 소파 놓아드릴게요. 거실. 네. 어머니 짐이 많지 않으시니까 괜찮으실 것 같아서요. 할머니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거실,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문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내가 거실에서 자라고? 애들 물건을 어디 넣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이번 주말에 옮기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할머니는 진우를 보고 수진을 보았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통보였습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어머니.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 말은 이제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말이 왔습니다. 진우가 접이식 소파를 샀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방에서 짐을 꾸렸습니다. 옷가지, 이불, 세면도구. 진우가 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놓으면 되죠? 그래. 할머니의 짐이 거실 구석에 쌓였습니다. 작은 방은 비워졌습니다. 수진이 들어가 청소를 시작하고 진우가 짐을 날랐습니다. 장난감 박스, 옷 박스, 유모차, 아기 침대. 방이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는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거실 구석. 그게 할머니 자리였습니다. 할머니보다 물건이 먼저였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편하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서 눈을 뜨니 진우가 화장실에 갔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고 자는 척했습니다. 문을 닫을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새벽에 일어나 부엌에서 밥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거실에 익숙해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힘들었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거실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와 수진이 TV를 보고 있었고 할머니는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방, 3평도 안 되는 방, 그 작은 공간마저 물건에게 갔습니다. 큰 방에서 작은 방으로, 작은 방에서 거실로 할머니는 조금씩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잤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소파를 접고 베란다에서 옷을 꺼냈습니다. 어느 날 밤, 진우와 수진의 방에서 둘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요즘 거실이 너무 불편해. 왜? 어머니가 계시잖아. TV도 마음대로 못 보고, 친구들 초대하기도 애매하고, 그렇긴 하네. 그리고 어머니도 불편하실 것 같아. 사람들 지나다니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작은 원룸 하나 구해드리면 어떨까? 원룸, 응. 어머니 독립적인 공간도 생기고, 우리도 편하고, 근데 돈이 없는데 사업 확장하느라 많이 썼잖아. 그래서 저렴한 데로 알아봐야지. 월세도 적게 나가는데, 어디? 반지하도 괜찮을 것 같아. 어차피 밤에만 주무시는 거니까. 낮에는 여기 와서 애들 보시면 되고, 반지하? 응. 가까운 데로 월세도 저렴하고, 어머니 돈으로 월세 내면 되지. 아직 남아있잖아. 알았어. 알아볼게. 며칠 후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진우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게 있어요. 뭔데? 어머니, 거실에서 불편하시죠? 저희가 원룸 하나 구했어요. 할머니는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가까운 데예요. 원룸. 네. 여기서 걸어서 10분 거리요. 어머니 편하게 쉬실 수 있어요. 낮에는 여기 와서 애들 봐주시고, 저녁에 가서 주무시면 돼요. 할머니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나를 내보내는 거니?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거실에서 계속 주무시면 불편하시잖아요. 저희도 어머니 생각해서 준비한 거예요. 이번 주말에 이사하시면 돼요. 이미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원룸도 이미 구했습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어머니. 주말이 왔습니다. 진우가 차를 가져와 할머니의 짐을 실었습니다. 베란다 수납장에서 꺼낸 옷까지, 이불, 세면도구, 어머니, 가시죠. 차를 타고 갔습니다. 금방 도착했습니다. 낡은 건물 앞에 섰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창문은 천장 가까이에 있었고 밤만 보였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습하고 어디선가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작은 침대, 작은 옷장, 작은 책상,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 여기에요. 깨끗하죠? 할머니는 방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내일부터 아침에 집으로 오시면 돼요. 애들 봐주시고. 그래. 그럼 저는 갈게요. 편히 쉬세요. 진우가 나가고 할머니는 반지하 원룸에 혼자 남았습니다. 작고 어둡고 습했습니다. 천장 가까이 있는 작은 창문으로 빛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의 다리가 지나갔습니다. 큰 방에서 작은 방으로, 작은 방에서 거실로, 거실에서 반지하로 할머니는 조금씩 밀려나왔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반지하 원룸에서 잤습니다.
이곳이 할머니 자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반지하에서 나와서 10분을 걸어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할머니는 들어갔습니다. 준우가 보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애들 부탁드려요. 저 출근해야 해서요. 그래. 수진이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지안이를 안고 준우를 돌봤습니다.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할머니는 돌아가야 했습니다. 진우와 수진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할머니는 집을 나왔습니다. 반지하 원룸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불을 켜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같은 일을 했습니다. 아침에 아들 집으로 가고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저녁에는 반지하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할머니는 아들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달력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화요일이 준우 생일이에요. 벌써. 네, 3살이에요. 며칠 후 할머니는 아들 집으로 가는 길에 은행에 들렀습니다. 준우 생일 선물이라도 사주고 싶어 ATM 앞에 섰습니다. 10만 원. 화면을 눌렀습니다. 잔액 485만 원. 할머니는 화면을 보았습니다. 500만 원도 안 되었습니다. 다시 조회를 눌렀습니다. 같은 숫자였습니다. 485만 원. 할머니는 ATM 앞에 서 있었지만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무리 아들에게 사업 자금을 줬다 해도 너무 적은 돈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할머니는 은행을 나와서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수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늦으셨네요. 어머니, 애들 좀 봐주세요. 저 출근해야 해서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 그래. 수진이 나가고 준우가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저녁, 진우와 수진이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야, 어머니, 왜 그러세요? 내 돈, 내 통장, 돈이 어디 갔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은행 갔다 왔어. 500만 원. 500만 원밖에 안 남았더라.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업 자금 쓰는 건 알았어. 내가 허락했으니까. 근데 500만 원? 3억에서 500만 원만 남겨? 어머니, 진정하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관리해준다며? 잘 보관해준다며? 할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머니, 사업 투자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서요. 그럼 나한테 물어보기라도 하지. 이렇게 다 써버릴 거면 죄송해요. 근데 사업이 잘 되면 사업에만 쓴 거야? 진우와 수진이 멈췄습니다. 출장, 간병 다 거짓말이었어. 다 거짓말이었어. 진우와 수진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 그걸 어떻게... 다 들었어. 전화하는 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통화하면서 베트남 날씨 좋았다며? 바다 예뻤다며? 호텔도 좋았고 어머니, 친정 식구들이랑 다 같이 갔다며? 설마 내 돈으로? 수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업 자금은 그래. 내가 허락했어. 잘 되라고 준 거야. 근데 여행까지. 그리고 원룸 월세까지. 어머니, 죄송해요. 나한테는 거짓말하고 출장, 간병. 애들은 나한테 맡기고 나 혼자 애들 봤어. 준우가 밤새 울었어. 나 한숨도 못 잤어.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사이에 너희는 바다 보고 호텔에서 쉬고 맛있는 거 먹었지? 내 돈으로?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준우 생일 선물 사주려고 은행 갔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내 손주 생일 선물도 못 사주게 됐어. 사업은 그래.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쳐. 근데 여행비, 월세 생활비까지 내 돈으로 쓰면서 나는 500만 원? 진우와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나중에 다 돌려드릴 거예요. 사업만 잘 되면. 언제 돌려줄 건데? 그게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 내 집이었는데?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근데 어머니도 당장 크게 쓰실 일은 없으시잖아요. 할머니는 진우를 보았습니다. 내 돈인데? 내가 쓸 일이 없어서 너희 여행비로 써도 된다는 거니? 어머니, 저희가 나중에 다시 넣어드릴게요. 정말이에요. 됐어. 그만해. 할머니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집에. 화내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진짜 죄송해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내일 또 오시죠. 애들이. 할머니는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반지하 원룸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애들이 뭐라고 해도 집은 팔지 마. 그게 당신 버팀목이야. 집이 있어야 당신이 설 자리가 있어. 당신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여보.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당신 말을 들을 걸. 미안해. 한참 후 할머니는 울음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다리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짐을 쌌습니다. 할머니는 가방을 보았습니다. 작은 가방이었습니다. 옷 몇 벌, 이불, 세면도구.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반지하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들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같은 시각, 아들 집, 수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아침 8시, 할머니가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떡하지 오시질 않으시네. 수지는 휴대폰을 꺼내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안 오시는데? 뭐? 전화해봐. 안 받으셔. 어제 일 때문에 화가 단단히 나신 모양이야. 어떡하지? 준우가 울었습니다. 지안이가 밥 달라고 보챘습니다. 여보, 어떡하지 회사 가야 하는데. 애들은 어떡해? 나도 회의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 받았습니다. 어머니? 나 안 가. 네. 어머니 죄송해요. 애들 내가 봐. 나 이제 안 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지는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진우를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안 오신대. 지안이가 울었습니다. 진우와 수지는 서로를 보았습니다. 버스 안, 할머니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진우였습니다. 전원을 끄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진우와 수지는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진우와 수지는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에 준우를 맡겼습니다. 비쌌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 진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였습니다. 네, 부장님. 진우 씨, 카페 프랜차이즈 사업. 그게 안 좋은 소식이 있어서요. 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본사가 파산했어요. 프랜차이즈 전체가 망했어요. 투자금 회수 불가능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진우는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망했어. 뭐가? 사업. 프랜차이즈 본사가 파산했대. 돈 다 날아갔어. 수진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같은 시각, 할머니는 작은 여관방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500만 원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여관방,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할머니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은행입니다. 고객님 명의로 등록된 금고가 있는데요. 사용료가 소진되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금고요? 네. 찾아가지 않으시면 폐기 처분될 예정이라 연락드렸어요.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금고, 할머니는 금고를 쓴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금고를 쓴 적이 없는데요. 고객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10년 전이네요. 10년 전,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할머니는 멈췄습니다. 알겠습니다. 찾으러 가겠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직원이 금고실로 안내했습니다. 통장 하나가 있었는데, 남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통장을 열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2억. 할머니는 숨이 멎었습니다. 2억. 다시 보았습니다. 2억이 맞았습니다. 할머니는 통장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남편과 할머니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나중에 여행 다니자. 여행. 응. 진우 장가 가고 나면 우리 둘이서 제주도도 가고 유럽도 가고. 그런 돈 어디 있어? 내가 모을 거야. 조금씩. 당신 몰래 남편은 웃었습니다. 깜짝 선물로 여행 보내줄 거야. 그때까지만 기다려. 당신 참. 할머니도 웃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은 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떠났으니까. 여보, 이게 그때 그 돈이었구나. 할머니는 통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할머니는 울었습니다. 조용히 남편이 모았던 돈, 둘이 함께 쓸 돈,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할머니를 살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돈으로 작은 오피스텔을 전세로 얻었습니다. 며칠 후 저녁,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우였습니다.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만나뵐 수 있을까요? 잠깐만이라도. 언제? 내일 괜찮으세요? 다음 날 오후 할머니 오피스텔에 진우와 수진이 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척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와 수진은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깊이 숙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 하는 거니? 어머니, 죄송합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몰랐습니다. 수진이 울었습니다. 어머니, 돈 사업에 쓴 거 다 잘못했습니다. 거짓말도 모든 게 저희 잘못입니다. 둘 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업도 망했습니다. 돈도 다 날아갔어요. 어머니한테 돌려드릴 것도 없습니다. 진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어머니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할머니는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어머니, 일어나라고.
둘이 일어났습니다. 가봐. 어머니, 나도 생각 좀 해볼게. 진우와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오피스텔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진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어머니? 나야. 시간 있니? 네, 어머니. 언제든지요. 만나자.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다음 날 근처 카페에 진우와 수진이 왔습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내 오피스텔 팔고 너희 전세집도 팔고 합치면 자가로 살 수 있지 않니? 진우와 수진은 놀랐습니다. 어머니, 23평 정도, 방 3개. 다 합치면 살 수 있을 거야. 어머니, 정말요? 조건이 있어. 네, 어머니. 진명해. 내 이름으로 해. 진우와 수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 달 후, 새 아파트, 식탁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진우가 밥을 퍼서 할머니께 먼저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수진이 국을 떠서 가져왔습니다. 반찬도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고등어 드시고 싶으시다고 하셨죠? 구워왔어요. 그래. 고맙다. 지안이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준우가 유아용 의자에 앉아 숟가락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준우를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온 가족이 밥을 먹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진우와 수진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지안이가 할머니 무릎에 기대어 그림책을 보고, 준우가 할머니 발치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설거지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차 드릴까요? 그래. 수진은 차를 타서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고맙다. 할머니는 차를 마셨습니다. 그날 밤 안방으로 들어가서 할머니는 서랍을 보았습니다. 서랍 안에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큰 방에서 작은 방으로, 작은 방에서 거실로, 거실에서 반지하로, 그리고 다시 안방으로. 하지만 조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 집은 할머니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떠날 수도, 머물 수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작게 웃었습니다. 자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